첫 번째로 템플릿인데요. 문은 미터법 문이라는 템플릿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터법 문이라는 이제 템플릿을 제가 미리 선택을 했고요. 어떤 양식을 작성해 볼까 이제 고려하다가 이제 문선 몰딩이라고 합니다. 문의 겉에 마감이 되는 문선 몰딩, 그리고 문 이제 패널 혹은 문짝을 잡아주는 두 가지의 프레임, 그다음 마지막으로 문이 열고 닫히는 이제 항목을 하는 문 패널을 제가 한번 양식으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매개 변수를 사용해 볼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문이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기본 치수들은 매개 변수로 작성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문이 열리고 닫히고 그다음 추가적으로 또 재료 매개 변수도 한번 작성해 볼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창호 패밀리들 중에서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2D에서 도면화하는 것이 좀 중요한데요. 저는 이제 2D 프로젝트의 문 패밀리를 로드했을 때 2D 화면에서 3D 형상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기호선으로만 표현될 수 있도록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네. 문 작성, 이것만을 알고 가자. 오늘은 이제 이거 4가지만 알고 가셔도 다 모든 거를 알고 가신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참조선을 이용한 각도 매개 변수 작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식을 작성해서 한번 이제 속성값도 제어를 해볼 거고요. 세 번째, 형상 가시성 조절이라는 건 프로젝트에서 이 형상이 보일지 말지를 선택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호선을 이용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면에서 도면화 작업까지 이거 4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실제 해보실 때 이 4가지를 그 웨비나에 지금 보시는 분들이 다 확인하실 수가 있다라는 말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거를 보시면서 이 4가지는 포인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저희 김보라 대리님이 그 시연을 할 때 요 4가지에 대하여 주의 깊게 한번 확인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제가 이제 문 패밀리를 작성하는 것은 동영상으로 이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천천히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파일에서 패밀리 새로 만들기, 패밀리, 네, 미터법 문 템플릿을 선택해 주십니다. 네, 지금 보시면 문 템플릿이 한번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요. 보시면은 여러 가지 매개 변수들과 형상들이 이미 작성되어 있습니다. 한번 3D 화면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형상을 한번 확인해 보면요. 특성창에 지금 보시면 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조그마한 형상을 한번 클릭해 보면요. 프레임 혹은 멀리언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문선의 테두리로 되어 있는 몰딩입니다. 네, 하나 더 보시면 조그마한 선이 또 하나가 보이시게 되는데 이거는 개구부라고 합니다. 벽을 뚫을 때 사용하는 개구부이며 제가 스케치를 한번 편집해 보겠습니다. 네, 편집을 해보면 네, 벽이 절단이 조금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패밀리 유형창을 한번 클릭을 해보겠는데요. 너무도 많은 이미 내재되어 있는 매개 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평면도를 열어보면서 하나씩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패밀리 유형에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내재된 매개 변수들이 평면도와 함께 같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폭 매개 변수라는 기본 매개 변수의 수정을 한번 클릭해 보면요. 이것은 내장 매개 변수로 삭제되거나 추가되지 않습니다. 즉 나중에 일람표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프레임 투영 외부는 보조적인 매개 변수로 삭제 혹은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 템플릿은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천천히 하나씩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인면도로 한번 넘어가서 어떤 매개 변수가 또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높이라는 매개 변수가 보이는데요. 높이라는 매개 변수도 폭과 같이 내장으로 삭제되거나 추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멀리연의 돌출을 편집을 한번 해보면요.
이렇게 숨겨져 있던 프레임 폭이라는 매개 변수가 나오게 됩니다. 네, 지금 제가 선택해서 이것은 삭제될 수 있는 매개 변수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냥 저희는 템플릿에서 어떤 매개 변수가 내재되어 있는지 한 번씩 확인을 해보고 있는 작업입니다. 저는 원활한 작업을 위해서 프레임을 문선 몰딩으로 모두 이제 명칭을 통일해보고자 합니다. 대리님, 그러면 이 명칭을 변경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명칭을 이제 패밀리는 사용자에 따라서 모두 이제 매개변수 명칭이 다른데요. 사실은 이제 회사별로 어떤 아니라면은 이제 가이드별로 기준을 명칭을 통일해야 나중에 이제 재반복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모두 작성을 완료한 다음에 자, 이번에는 저는 문 프레임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면도에서 문 프레임에 필요한 참조 평면을 3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것들은 문 프레임을 이제 양식을 변경할 수 있는 매개 변수를 작성할 거고요. 그 참조 평면의 치수를 제가 한 후에 새로운 매개 변수 추가 해서 저는 프레임 폭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면 자, 매개 변수가 잘 추가된 게 보이시나요? 네. 평면도로 가면요. 제가 방금 그렸던 참조 레벨이 동일하게 2개가 보이게 됩니다. 이것도 또한 매개 변수를 동일하게 작성해 주겠습니다. 주석의 정렬을 통해서 먼저 치수선을 그려주시고요. 네, 첫 번째, 두 번째, 네, 이 치수선들을 한꺼번에 선택을 해준 다음에 좀 전에 제가 추가했던 프레임 폭으로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2가지 프레임 폭이라는 매개 변수가 생기게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번 양식을 작성해 볼 건데요. 기준면 선택으로 저는 참조 평면을 선택해서 인면도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곳에서 저는 스윕이라는 양식 작성 방법으로 한번 해볼 텐데요. 스윕은 먼저 경로를 스케치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경로는 제가 그린 참조 평면에 따라서 그리게 되고요. 이 경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문이 커지고 작아짐에 따라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스케치를 참조 평면에 구속시켜줍니다. 그래서 패밀리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구속인데요. 매개 변수로만은 이제 제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꼭 구속을 시켜주셔야 합니다. 이 경로는 스케치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점들도 꼼꼼하게 잠금을 시켜주셔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단에 있는 스케치도 한번 제가 구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속을 모두 완료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경로가 확인됐으면 모드를 완성하겠습니다. 완성 후에 평면도에서 2D 프로파일을 편집해 볼 건데요. 자, 평면도로 넘어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경로를 따라가는 2D 스케치를 저는 직사각형을 선택해서 그려줄 거고요. 저는 좀 대략적으로 그린 후에 이후에 정렬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참조 평면에 정렬이 되도록 그려도 되지만 저는 좀 정확한 구속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모드를 완료해주면요. 한 번 더 완료하겠습니다. 3D 화면에서 보시면 네, 너무 태그가 크기 때문에 축척을 좀 줄여주겠습니다. 네, 보시면 프레임이 완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는 패밀리 값을 변경해서 한번 값을 변경해서 잘 적용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잘 적용되어 있는 것이 보이는데요. 네, 다음으로는 이것을 확인한 다음에 문 패널에 관한 것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도로 제가 오게 됐고요. 문이 열고 닫힐 수 있는 각도 매개 변수를 미리 한번 작성을 해볼 텐데요. 작성의 참조선. 참조선은 각도 매개 변수를 사용할 때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네, 참조선을 첫 번째
참조평면이 수직으로 맞닿은 곳에 제가 한번 작성을 해볼 텐데요. 지금 화면을 좀 유심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임의의 점을 제가 선택했습니다. 각도 외계 변수는 한쪽은 꼭 고정이 돼야지만 원활하게 사용이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참조평면에 참조선의 마지막 점을 구속하는 장면입니다. 다음은 탭으로 해서 이제 점을 잘 안 잡히신다면 탭으로 조절해가면서 잡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참조선이 완료가 되면요. 이제 각도 매개 변수를 주석에 있는 각도를 설정해서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각도 45도 치수를 매개 변수로 추가를 해야 되는데요. 자, 저는 매개 변수 이름을 문 열림 각도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도 매개 변수 유형으로 인스턴스, 모든 객체들마다 따로따로 변경되게 하기 위해 인스턴스를 했고요. 자, 각도가 잘 변경되는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값을 제가 한번 80도로 변경해 보면요. 네, 고정된 곳에서 각도가 참조선이 잘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리님, 근데 이렇게 작업 중에 계속 테스트를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따로 저는 이제 한번 테스트를 진행하고 나중에 한꺼번에 확인하고자 했을 때 어디서 오류가 난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패밀리는 한 번씩 작성해보면서 계속해서 테스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참조선의 문 패널이라고 하죠. 문짝 혹은 문 패널의 가로 길이를 제가 이제 치수로 추가적으로 설정을 해줬습니다. 이제 모든 매개 변수가 완료가 됐는데요. 한번 형상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짝 혹은 문 패널 형상은 수입으로 작성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돌출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문 열림 각도는 0도로 제가 맞추고 한번 해볼 거고요. 네, 0도가 된 상태에서 작성에 돌출을 클릭하겠습니다. 문은 평면에서 보면은 네모난 모양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네모난 모양으로 대략적으로 제가 스케치를 한 후에 여기서 가장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선 기반을 위해서는 작업 기준면을 설정해서 제가 작성해 놓았던 참조선을 선택해 줍니다. 그럼 이 돌출 형상이 참조선을 작업 기준면으로 인식해서 같이 각도에 따라 변경되게 됩니다. 네, 대략적으로 만든 형상에서 저는 또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볼 텐데요. 패밀리 유형에서 45도로 적용해 보면은 잘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잘 적용되는 것을 봤으니 문 패널 평면을 다시 스케치를 예쁘게 잘 만들어야겠죠. 네, 스케치를 참조선에 구속을 해보겠습니다. 참조선은 4개의 면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스냅은 점으로 잡혀 있지만 이런 스케치에 직선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점을 클릭하셔서 맨 스케치의 끝을 구속을 해주시고요. 동일하게 스케치도 구속. 그리고 저희 방화문 혹은 집에서 사용하는 문에 따라 문짝의 두께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정렬을 통해 문짝 두께를 설정할 수 있는 매개 변수를 하나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치수를 설정, 새로운 매개 변수 두께에 관한 것이고요. 문 패널 두께로 저는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확인. 자, 예쁘게 잘 정렬이 됐는데요. 이제는 마지막 또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합니다. 문 패널 두께가 잘 적용되었는지 20으로 한번 변경해서 잘 변경되는 것을 확인 후에 모드를 완료하겠습니다. 네, 완료가 된 상태에서 이제 3D 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D 뷰로 가서 여전히 형상과 모든 매개 변수들이 함께 잘 치수가 변경되는 것인지 저는 한 번 더 테스트를 해볼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테스트를 해볼 때 조금 더 이제 좋은 것이 한 가지 값을 변경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매개 변수를 변경해 보시면 좀 더 정확하게 이제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엔 전 문 패널 두께도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각도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테스트를 해보시면 어디서 오류가 나는지 확인이 잘 가능하십니다. 자, 이번에는 문의 높이 값을 완성을 해주겠습니다. 인면도에서 네, 음영 처리로 바꿔준 다음에 네, 문의 높이가 커짐에 따라 문 짝의 높이도 커지기 때문에 이것도 참조평면의 형상 자체를 구속해서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형상이 완료가 됐는데요. 자, 각도들을 한 번 더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네, 대리님, 근데 지금 각도 변경하는 것까지 봤는데 이렇게 각도 매개 변수를 이용한 패밀리들이 좀 더 있을까요? 네, 저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작업해 봤는데요. 운반 시설의 타워 크레인 작업을 할 때 이제 한번 각도를 사용해 보았고, 다음으로는 기계실에 들어가는 변압기에서 문 열림 각도를 지정해서 장비 배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작업해 본 이력이 있습니다. 네, 이제 모두 완료가 되었고요. 저는 한번 수식 기능을 추가적으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값과 수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저는 폭에서 프레임 양쪽에 두 개를 마이너스 시키면 문 패널 폭의 값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거 한번 보시는 게 좀 더 빠를 것 같은데요. 수식에서 폭이라는 매개 변수 명칭을 바로 사용해 주고요. 프레임 폭이라는 매개 변수 명칭 두 개의 값을 곱해서 빼주면 문 패널 폭이라는 것은 바로 계산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매개 변수가 많다 하실 때는 이렇게 자동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수식을 넣어서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폭 길이를 변경하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문 패널 폭도 계산돼서 잘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식을 입력까지 해서 모든 게 완성됐고요. 마지막으로 재료 매개 변수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매개 변수 중에선 마지막 추가인데요. 형상 자체에다가 물량을 위해서 재료를 삽입해도 되지만 정확한 물량 산출을 위해서 지금 화면과 같이 재료 매개 변수를 추가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문선 몰딩이라는 명칭으로 제가 추가를 했고요. 자, 원하는 형상, 그다음 매개 변수 연관을 클릭해서 제가 작성해 놓은 문선 몰딩 재료를 선택해 주십니다. 자, 패밀리 유형에 가서 이제는 작성된 매개 변수를 확인한 다음 재료를 활성화해서 지정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저는 목재를 하고 싶은데 목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단에 홈을 클릭하고 AC 재료 중에 원하는 목재라는 카테고리에서 여러 가지 제품 중에 원하시는 것을 프로젝트 재료로 끌어오신 다음에 3D 화면에서 이제 재료와 같은 색상을 보시기 위해 렌더 모양 사용 후 마지막으로 적용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원하는 재료를 잘 넣으실 수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저는 프레임 폭과 문 패널도 동일하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재료 특성창에 재료 매개 변수 연관 클릭해서 매개 변수 명칭은 제가 문선 몰딩, 프레임, 패널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다 통일을 시켜놨고요. 프레임 재료 확인. 마지막으로 문 패널 재료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추가를 해서 제어를 하시는 게 나중에 유형을 만들 때도 좀 더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문 패널 재료를 마지막으로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원하는 재료가 없으신 밑에 AC 재료에 추가 하셔가지고 프로젝트 재료로 끌어오신 다음에 렌더 모양 사용으로 적용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형상이 완료가 됐고요. 이제는 도면화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호 패밀리는 도면화가 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건축 템플릿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테스트를 위해 하나 열어봤고요. 저는 벽은 간단하게 100자리로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평면에서 100자리 문을 한번 그려봤고요. 자, 다시 패밀리로 와서 패밀리를 프로젝트에 로드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냥 3D 형상 제가 작업한 대로 형상이 보이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재료값이 음영 처리로 하니까
그 상태로 보이게 되는데요. 다시 패밀리로 와서 참조 레벨에 제가 한번 형상들을 보면 가시성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씩 몰딩, 그 다음 프레임, 문 패널들을 하나씩 선택을 했고요. 왼쪽에 특성에 보시면 가시성 및 그래픽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면, 인면 해서 가시성을 조절하고 상세 수준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들은 프로젝트에서 여기 하단에 상세 수준에서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를 제어해서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을 말합니다. 네, 저는 형상들을 다 선택을 한 다음에 가시적 편집해서 평면에서는 안 보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모두 안 보이게 한 후 프로젝트에 로드해 보면요. 네, 평면에서는 제가 체크를 해제한 것처럼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듯 가시성을 형상별로 조절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호선을 한번 작성해 볼 텐데요. 지금 현재 참조선으로 작업 기준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면에서 다시 작업 기준면을 선택하겠습니다. 설정. 네, 이 기준면 선택을 참조 레벨로 하면요. 기호선이 참조 레벨에 작성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좀 편하게 작업하기 위해서 이 형상들을 이 뷰에서 잠시 임시로 안 보이게 잠시 숨기겠습니다. 참조선도 마찬가지고요. 이 상태에서 주석의 기호선을 클릭하여서 자, 문 프레임 부분과 문 패널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제 대략적인 모양으로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 역시나 이 부분에서도 3D 형상에 따라 기호선이 똑같이 따라가기 하기 위해서 구속을 제가 사용하게 되는데요. 대리님, 그 잠시만 보면은 그 여태까지 이 말씀을 하실 때 구속이라는 말, 구속 작업이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쓰셨는데 상당히 중요한 작업인가 보네요. 네, 이 패밀리 작성할 때 기본이 되는 거라고 몇 번이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구속 작업은 형상을 작업하는 것과는 별개로 매개 변수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 구속 작업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합니다. 네, 기호선에는 지금 화면과 같이 동일하게 매개 변수로 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기호선 자체에다가 치수값을 설정한 다음에 이것은 문 크기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문 패널 폭, 그리고 이것은 두께값이 되겠죠. 문 패널 두께라는 매개 변수로 제가 지정을 해서 3D 형상과 동일하게 늘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 열림의 방향을 설정해주는 기호선을 추가를 해서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클릭을 해서 홀을 완성시켜줬고요. 이것들도 동일하게 꼭 구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속을 아까도 이제 차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드렸는데요. 구속이 되지 않는 패밀리는 매개 변수가 무의미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완성된 상태에서 저는 프로젝트 한번 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평면도에 기호선만 보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해를 한번 돕기 위해서 3D 영상과 평면을 같이 보면서 여러 가지 값들을 한꺼번에 한번 변경을 하고 적용되는 것을 보겠습니다. 문 패널 두께, 그리고 폭, 마지막으로 프레임 폭까지 3개가 적용됐고 오른쪽은 기호선대로, 왼쪽은 형상대로 따로따로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인스턴스로 만든 문 열림 각도 적용 시 3D 형상은 변경되되 2D 형상에서는 변경이 없다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